대원불 도솔천으로 오다. 대청의 무대 광장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도리천 천궁은 배달 총사의 사직과 더불어 도솔천에 대한 입지가 대폭 좁아지게 됐다. 이미 한번 도마 위에 올랐기에 도솔천에 진출하는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만 했다. 결국 활발하게 종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시라천 천궁에 비해 행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점점 시운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천관들은 모였다 하면 도솔천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얘기를 나누었고 이런 분위기는 가뜩이나 침체된 성환부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했다. 성환부를 오래도록 맡아 이끌고 있는 원상로사, 그로서는 계속해서 도솔천을 방치할 수 없었다. 종교 문화가 더욱 퍼지기 전에 어떻게든 불도나 선도의 씨앗을 심어야만 했다. 선도란 것은 샤머니즘이나 신도와 같은 문화를 타고 저절로 자라나기도 한다. 그렇게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볼 여유가 있지만 불도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분별에서 해탈하려는 가르침이기에 저절로 잉태되는 법이 없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도를 심는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었으니 배달 종사님, 이제는 도솔천에 불도의 종자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 문명 완성은 고사하고 시라천의 부속 행성으로 전락하겠습니다. 원상로사가 배달 총사의 거처를 찾아가 진지한 기색으로 물었다. 이런 불편하고 골치 아픈 일을 나눌 수 있는 천신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배달 총사가 여론에 밀려 사직하고 응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과 연륜은 무시할 수 없었다. 불도만큼 양극으로 나뉘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딱 두 갈래뿐이지요. 그렇게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법성을 천명만명 내려보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을 증명해야만 불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배달 총사는 원산로사의 잔에 곡차를 가득 채우면서 힘주어 말했다. 그간 시라천의 당에 응어려진 구석이 없잖아 있었지만 해안마저 흐려진 것은 아니었다.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도야 자연 발화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불도만큼은 어림도 없지요. 부처가 출세하지 않고는 결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처님이 도솔천으로 오셔서 몸소 본을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원상로사가 곡차로 목을 축이면서 난색을 표했다. 법성이라면 사정사정하여 데려올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부처님이라니. 그렇다고 불도를 제외하고 선도만으로 교화의 틀을 짜자니 영 구색이 맞지 않았다. 부처님도 구분을 둬야 할 것입니다. 배달 총사는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는지 눈썹을 살짝 모으며 입을 열었다. 총명한 그의 동공이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무색무취하여 있는 듯 없는 듯한 부처님이어야 된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 부처님이라면. 원상로사가 그렇지 않아도 큰 귀를 쫑긋 세우며 시선을 모았다. 제 소견으로는 원세천의 대원불림이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도솔천에 왕림한다면 적어도 다른 종교 문화권과의 마찰이 그리 심하게 벌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대원불림이요? 그분은 원세천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은 지가 수십억 년입니다. 아미타불림을 어쩌다 한번 칭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나서지 않는 분이거늘. 원상로사는 대원불이 적임자라는 말엔 수긍을 하면서도 그 다음 행보엔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열반에 취해 사는 양반에게 도솔천의 현안이 가슴에 와 닿을 리가 없겠지요. 아무래도 성동격서의 전략을 짜야 할 듯 싶습니다. 성동격서라니요. 먼저 재석 삼주호법에게 도솔천의 사정을 말하고 불도를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지인을 총동원하여 거듭 부탁하면 그의 성정상 쉽게 뿌리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원세천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자주 외계행성과 왕래하며 어울리는 이도 드뭅니다. 그건 그가 외부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정자이고
더군다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설천에서 불도의 총책을 맡는다면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허나 총사님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법성이 와도 소용없다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재석 삼주어법이 대연불님에게 원행을 떠나겠다고 고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신 출신인 재석이 도설천에 가서 과연 불도를 온전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연불님은 꼼짝없이 도설천과 엮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설사 재석을 그대로 보낸다 해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것이고요. 결국 당신께서 넘어오시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하하. 아, 과연 총살인이십니다. 당장 그 수를 써야겠습니다. 총살님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니 그 일은 제가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원상로사는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답답했던 가슴이 금세 시원해졌다. 불도가 심어져 있어야 훗날 천지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사실 이런 배달총사가 도맡아서 해야 하건만 그가 이렇게 뒷방으로 물러나 있으니 그렇더라도 이렇게 지혜를 빌려주니 한편으로는 고맙고도 든든했다. 이를 보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로사를 만나보십시오. 세상로사요? 그자는 도설천에 천궁을 세워 군림하려 했던 욕심 많은 늙은이가 아닙니까? 그런 자를 무슨 이유로요? 대원불께서 도설천으로 오신 뒤엔 어떡하실 요량입니까? 공식적으로 천궁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불도의 거점을 세워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뛰어난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거기엔 태상로사만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허허허, 그도 그렇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모진 파란을 겪어봤으니 더욱 행보에 신중을 기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원상로사는 배달총사로부터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혜를 얻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틈을 두지 않고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원세천의 재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불도의 절실함을 누차 강조하면서 재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요청이 들어갔고 어떤 신은 재석의 이름에 따라 붙는 삼주어법을 떼고 천존을 붙이기도 했다. 말하는 내내 재석 천존이라 호칭을 써가며 마치 도솔천의 불도 수장이 이미 된 것처럼 몰아갔다. 계속해서 고사하며 겸양의 미덕을 보이던 재석도 이쯤 되니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누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도설천엔 한 번쯤 가봐야겠다는 호기심을 진작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중차대한 제안이 들어오니 내심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자꾸 재석천존 하지 마십시오. 천존이란 칭호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행여 누가 들으면 제가 과욕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허. 그 무슨 말씀입니까? 도설천의 불도 수장을 맡게 된다면 어느 누가 뭐래도 천존의 위격이 마땅한 것이지요. 아무렴요. 재석은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마치 술독을 바닥까지 비운 것 같은 낯빛이었다. 몽롱한 기분에 취해 여러 날을 보내던 재석은 드디어 결심이 썼는지 주군인 대원부를 아련했다. 도설천에 불도를 심는 일을 도와달라는 주변의 성화를 뿌리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행을 떠나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윤호를 구했다. 대원불은 짧은 덕담으로 재석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선정에 잘 들지 못했다. 도설천이 수시로 눈에 밟히면서 상념이 떠나질 않으니 이때부터 그의 말 못할 고민이 시작되었다. 재석, 그가 불도를 온전히 세우지 못할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척 내버려 두자니 영 깨름치겠던 것이다. 재석이 원행을 떠나기 위해 사천왕과 몇몇 제자를 거느리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날이었다. 간단한 보찜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갑자기 대원불이 따라 나섰다. 깜짝 놀란 재석이 황급히 여쭈었다. 부처님, 어디를 가시려는 것인지요? 어디긴 나도 이참에 도설천 구경이나 갈까 하네. 네?
재석은 부처님이 가신다면야 불도를 일으켜 세움에 거침이 없게 된다며 반기는 기색을 비쳤지만 속으로는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다. 자네는 도설천 호법을 담당하는 천존이 되게나 나는 그 털거지 내에서 불도를 심을 테니 말이야. 허허. 대화물은 재석의 속내를 알았는지 천존이라는 호칭을 꺼내들었고 그러자 재석의 심중에 낀 까닭모를 찝찝함이 어느 정도 가시게 됐다. 대원물은 재석과 사천왕을 비롯해 몇 명의 수행원만 거느리고 조용히 도설천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부처님이 왕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화제거리였으니 이래저래 소문이 날 법도 했다. 주고받는 몇 마디 말에도 금세 날개를 달아 불은 천리하고 퍼져나갔고 우주 전역에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 겨우 석 달 남짓 뒤였으니 대원불은 수미산 한 자락에 거처를 정하고 임시 막사를 지어 좌정했다. 재석이 어리어리하게 건물을 세우려 했지만 대원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하여 겨우 다리 하나 뻗을 수 있는 공간에 노숙자처럼 머물게 되었다. 재석은 좁은 거처를 핑계삼아 원행을 자주 나갔고 그런 와중에 틈틈이 인간계에 내려가서 돌아가는 판서를 살펴보는 일도 잊지 않았다. 세계 각지에서 문명이 발화하여 줄기차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가 그 중심에 안착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류가 빚어내는 문화 자체가 종교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양자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로 밀착되어 있었다. 어느 행성이든 문명이 발화 시에는 종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귀결이리라. 재석은 도설천 역사의 전개를 흥미있게 관망했다. 하지만 유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화한 문명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시라천의 종교 문화를 물씬 담고 있는 그곳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곳에 근간을 둔 종교가 세계로 퍼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립과 파란의 불길을 야기할 터 필히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재석의 인매를 힘껏 당기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불도를 심는 것 외에는 없었다. 재석은 이왕 발걸음을 한 김에 불도를 뿌릴 만한 토양을 살폈다. 그러다가 들은 풍문이라도 있었는지 어느 순간 인더스 문명을 찾게 되었다. 범천의 무리가 이쪽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들과 얽힌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헨조다로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 문화는 샤머니즘의 근간을 두고 펼쳐지고 있었는데 몇 번을 들여다봐도 브라만교와 연관지을 만한 것은 없었다. 분명 이곳을 점찍고 있다고 했는데 재석은 뭔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라만 문화가 만개해야 그 속에 불도를 심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재석은 아연한 낯빛을 띠고 서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대를 샅샅이 살폈다. 그러던 중에 뜻밖에도 중앙아시아 일대에 유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리아인들이 시선을 붙잡았다. 그들의 문화는 어떤 뚜렷한 색채를 지니고 있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놀랍게도 브라만교의 씨알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재석은 향후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갈지 가늠이 되었다. 훗날 저들이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인더스 문명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히 브라만의 깃발이 그곳에 꽂히게 되겠지. 재석은 중대한 비기를 찾았다는 생각에 한껏 고무되었다. 사실 이 정도의 성과라면 괜찮은 축에 들었다. 브라만교가 위세를 떨칠 때를 기다려 대원물께서 인간으로 출세하면 될 테니 말이다. 이런 생각에 취해 정신없이 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때려왔다. 재석이 몸을 올려 하늘을 보자 10여 명의 신장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꼬나보고 있었다. 재석이 도리어 어여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그중 수장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내려와 재석과 마주했다. 뻐꾸기 덩지는 이곳이 아닐 텐데요. 느닷없이 웬 뻐꾸기 타령인가. 재석은 이곳 도서천의 문화의 문외한이었으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복장으로 보아 불도 쪽 전신 같은데 여긴 어인일이요. 도솔천 인간계가 마치 그대의 것이라도 된다는 듯 말씀하시는군요. 재석이 콧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어디서 텃세를 부리려 하는지. 주인은 없지만 문화의 토대는 엄연히 있는 법이지요. 나는 이곳에서 브라만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시바라 하오. 그대는 니시오. 시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재석 역시 그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방금 전 부숙한 아리아인의 문화 속에 내포된 브라만의 씨알이 분명해졌다. 재석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춰야겠기에 시바의 통성명에 응하지 않고 다소 놀란 기색만을 내비쳤다. 허허허, 밝히길 꺼려한다면 어쩔 수 없소만 아무튼 훗날 뻐꾸기가 되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오. 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남의 둥지에 까놓은 나를 구별해서 치우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소이다. 재석은 시바의 말을 듣고서야 뻐꾸기 알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불도가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 하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도솔천의 상황에서는 뻐꾸기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어머니 천도와 인도의 경계가 뚜렷하거늘 어찌 인간계에 그리도 집착하는 발언을 하시오.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인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이외다. 재석은 불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인간계의 법도를 들고 나왔다. 신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모두들 금기시하는 자기가 아니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기필코 알을 까긴 깔 모양이군요. 하하하. 시바는 계속해서 재석의 성미를 돋구었다. 대저 화가 나야 빈틈도 생기고 필요한 정보도 취할 수 있는 법. 그대의 전생이 조류였던 것이요. 아까부터 그 무슨 알 까는 소리요. 하긴 이곳 도솔천에 집채만한 조류가 하늘을 지배한 적이 있다고 하니 허허. 재석은 유치함을 감수하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얼굴이 붉어지는 쪽은 시바였다.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분기를 억누르자 뒤에 있던 호의 신장 가운데 두 명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자신들 면전에서 주군을 욕보이고 있는 불도의 천신을 좌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시바가 그들을 만류하며 말했다. 불의한 불도의 시종자에게 쓸 힘이 어디 있다고 이리 낭비하려 하는가? 시바의 말은 적잖은 치욕을 재석에게 안겨줬다. 농담을 가장해 말싸움 몇 번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명실상부한 불도의 호법인 재석이 아니던가. 자신을 모욕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불도를 사잡아 이리 말하는 건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러는 그대들은 어떻소이까? 시라천의 여호와 무거처럼 교도의 기치를 높이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도나 선도처럼 대도의 명패를 힘차게 내걸은 것도 아니고 이건 실로 박지에게서나 엿볼 수 있는 반종반도의 이중성이 아니겠소. 재석은 참을 수 없었는지 낯선 말을 거침없이 던졌다. 오호라, 이자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대 같은 불도쟁이들이 어찌 태극의 오묘한 이치를 알겠는가. 교와 도가 어우러져 창조 본연의 모습을 내비치는 무위자연의 이법을. 시바는 발끈하면서 목청을 강하게 울렸다. 하지만 재석은 여기에 대한 담수를 생각해 뒀는지 뜸도 들이지 않고 다음 말을 뱉어냈다. 태극이라. 그것은 태열천의 태극선법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어쩔 수 없는 행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오이까? 허허허. 재석은 과거사를 걸쳐 내므로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일격을 당한 시바는 구릿빛 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퍼런 낯빛은 더욱 시퍼렇게 물들었다. 여설신으로 여긴 좌우의 두 신장이 득달같이 재석에 달려들었다. 검을 뽑지는 않았지만 양팔을 잡아 무릎을 꿇릴 기세였다. 하지만 이들은 재석의 몸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재석이 내공에 힘을 가하면서 뿜어져 나온 기운에 밀려 그만 뒷걸음을 치고 만 것이다. 그때서야 시바는 목조의 천신이 일개 불도 나부랭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무공 좀 익힌 신장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무력을 써도 크게 체면을 갉아먹는 일은 없을 터. 수하들을 물리친 시바가 단신으로 검을 뽑아 들었다. 재석은 사태가 여기까지 다다르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괜한 말싸움에 휘말려 이를 키운 것이 아닌가. 훗날 대원불림이 아시면 꾸중이나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재석이 후회하기는 때가 늦었다. 일순 시바의 검이 자신의 몸을 가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수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빠르고도 예리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시바는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튕겨나가 몇십 미터 뒤에 나가 널브러지고 말았다. 수하신장들이 그를 부축하며 나섰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적의 공격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이 횡하니 놓여 있었으니 시바를 부축하고 있는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장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재석을 애워쌌다. 하지만 재석의 표정은 마치 화초로 감상하는 노인네처럼 안온하기만 했다. 봄날 같은 그의 표정은 신장들의 가슴에 두려움의 바람을 서서히 일으켰다. 상당한 고수인 듯하지만 자신들이 떼거지로 덤빈다면 몇 수를 견딜 수 있으랴. 그만들 두어라. 정신을 차린 시바가 던진 말이었다. 재석이 그를 주시하자 시바는 부축된 팔을 풀고 재석이 있는 쪽으로 날아왔다. 혹시 재석 삼주호법이 아니오? 이 정도 무공을 선보일 무시는 우주를 통틀어 몇 명 되지 않을 터 결국 대원불이 오신 모양이외다. 허허허허. 시바는 미리 분석해 놓은 바가 있었는지 재석의 무공을 보고 그 전후 사정까지 알아버렸다. 재석은 마치 죄지은 걸 들킨 것처럼 모골이 송연해졌다. 인사가 늦었소이다. 재석이라 합니다. 재석의 입에서 결국 수긍하는 대답이 나오자 주변에 포진한 신장들의 눈에서 경기가 뻗쳤다. 팔문신장을 능가하는 초고수 반열로 금강천의 삼주호법이 거론된다. 그런데 목전에 있는 재석이란 자는 삼주호법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초절정의 고수이다. 그런 자에게 함부로 검을 놀렸으니 신장들이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경탄을 쏟아낸 것도 이상할 게 없었다. 허허, 이거 큰일이 올시다. 뻐꾸기 정도가 아니라 용이 알을 까려 하니. 시바는 계속해서 자신의 터전에 부처가 출세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가 얼마나 그 일을 경계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대목이었다. 글쎄요, 너무 앞서가는 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소이다. 동의하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만일에 우리 문화권에서 붓다가 나온다면 그는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결국 강력한 브라만교에 의해 뿌리채 소멸될 것이니 행여라도 괜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다. 허흠. 시바는 매섭게 경고했지만 재석의 표정은 그러거나 말거나였다. 시바의 말대로 뻐꾸기 취급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내라면 모름지기 더 큰 것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도솔천이 실하천의 교도 문명으로 넘어갈 판국에 그깟 뻐꾸기 좀 되는 게 뭔 대수라고. 재석은 가볍게 묵내를 하고는 천공으로 날아올랐다. 이를 지켜보는 시바의 눈에서 불기둥이 솟았다. 향후 병력을 더욱 증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호언한 대로 인간계에 벌어질 사상전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의 깊은 심중까지 헤아릴 수는 없었다.